가칭 뭐 어느 회사 의원님께서 혹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아니요 설명하지 마십시오. 11차는 없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참고자료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록 제가 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약간 왜곡된 뉴스가 좀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정해서 질의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증언 보도 자료 링크 한 줄을 딱 보냈어요. 자료 요청에는 협조 못하고 제출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면 자료 제출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에 있어서 설계에 다섯 개, 6개 외국 설계 회사의 공모를 아니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현대산업개발의 일반 직원들이 축구협회 센터 건립에 참여하게끔 도와라라거나 개입하라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까? 축구협회를 최대한 잘 도와줬으면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이밍 라이트를 앞으로 팔 예정으로 여러 회사랑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설계 회사에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칭 어느 회사 아시아나 아레나 아니면 HDC 아레나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 했지. 현대산업개발이 현대 축구협회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의 이득 본 거나 도와준 거는 있어도 이득 본 거 이런 건 절대로 없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나왔던 우리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같은 경우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사실을 조차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박은호, 포엣, 홍명보 감독을 3명을 추천을 했고 정혜성 위원장께서 홍명보 감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을 보고 그러고서 직접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을 정하더라도 셋을 보고 나서 3명을 공평하게 하고 추천을 결정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정몽규 증인은 이런 감독 선임 절차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그냥 의혹에 불과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전력강화위원회 판단을 안 믿고 11차 임시회의 있었죠? 11차는 없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참고자료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록 제가 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 결정된 거 아니에요? 10차에서 사실상 다 추천을 다 했고요. 간단하게 설명할 일은 아닌데요. 제가 크린스만 감독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선임됐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린스만 감독은 제가 U20 때 아들이 U20에 참가해가지고 그때 처음 지인의 소개로 처음 봤고요. 두 번째 카타르에서 만났고요. 본인이 강력하게 한국 감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표했습니다. 마이클 밀러 감독은 전혀 본인이 감독 선임 절차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중간중간 보고하면서 임명을 했다. 결국 모든 게 제왕적인 회장의 뜻에 의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임명된 거 아닙니까? 클린스만 감독 때도 여러 명이 추천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솔샤르 본인의 불공정한 임명에 의해서 감독 임명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지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됐을 때 그렇게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최종 선택을 하셨는데 이걸 왜 모르시면 본 적 없으세요? 자, 정량지표, 정성지표로 나눠진 점수표, 회의록, 채점 결과 보신 적 없습니까?
뭐 의원님께서 혹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아니요, 기억에 설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영역이라고. 없어요, 있어요. 뭐 감독 선임에 있어. 자, 또 여쭙겠습니다. 이임생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겸임해도 됩니까? 그 뭐 병행한다기보다는 겸임해도 됩니까?라는 정관에 써 있는 용어로 물었는데 말씀 바꾸지 마십시오. 겸임해도 됩니까? 그 안 됩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 받았습니까? 거쳤습니까? 이사회 결의? 자, 회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예. 그 이사회 결의 있었습니까? 뭐 지금까지 관행상 그 이사회 결의는 선임한 그 보완적인 이유 때문에 선임한 다음에 추인 받습니다. 네,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도 있어요. 맞아요, 가능해요. 네. 그래서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까? 홍모모 감독 선임 이후에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사항 어디에도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위증하신 거예요. 잘 모른다고 하세요. 잘 모르겠다고.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추천을 한 거로 아니요. 이사회 전력강화위원회 말고요. 했습니다. 예.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사회하고 전력강화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회장님 구분 못 하십니까? 이사회 따로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되어야 돼요. 근데 그 전략강화위원회에서만 서로 이렇게 저렇게 위임한다라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관의 위배입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그 저희가 그 러시아에서 독일이랑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2대0으로 이겼었습니다. 그때 르베 감독은 독일 감독은 저희한테 2대0으로 하고 그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FIFA 랭킹 당시 1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르베 감독은 4년 동안 계속 국가대표 감독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외국 사례와 선진국의 선진국의 그 연속성을 예. 갖는 거가 저희도 이렇게 필요하고 한 경기 잘했다고 한 경기 못했다고 국가대표를 물러나라 이런 거는 좋은 관행은 아니라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국가대표 감독은 그 축구협회에서 뭐 결혼이나 마찬가지로 파트너를 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파트너가 그 전에 뭐 A를 만났었다, B를 만났었다. 그렇지만 뭐 그 사람의 장단점 뭐다 이렇게 논의되는 거, 인사 과정이 논의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앞으로 어느 국내 감독을 그 다시 채용하거나 해외 감독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낱낱이 해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그 바람직한 인사 관행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 해지에 있어서 70억 원. 그래서 총 100억 원을 날렸습니다.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그 저기 숫자는 뭐 상당히 오해가 있는 숫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은 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임 절차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여러 가지 SNS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뭐 SNS에서 제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한 말씀만 하면 보통 조회수가 뭐 몇십만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뭐 제가 생각지도 않은 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약간 왜곡된 뉴스가 좀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언론 왜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약속을 바로 하시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축구 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연님 도전을 위한 포석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것을 증명을 앞으로 하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뭐 결국 뭐 역사가 평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봉 30억. 한 팀인데 서로 동의하는 내부에서 정보를 유출시켰던 사람들 싹 다 고소고발해라. 축구협회는 법적 대응 꼭 하세요. 박주 그들의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팀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받은 후 위원들께서 왜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저희가 처음에 결렬이 됐던 제시마 씨 감독을 하는 과정이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 10차, 9차,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투표가 안 된다는 말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회의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클린스만 감독이 뭐 연봉 30억 정도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위원장님만 여기 팀이 모두 한 팀인데 이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제시마 씨 감독을 하는 과정이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번, 프로팀 감독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되죠. AMH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 위원들에게 발표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내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축구협회 불공정한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박조 위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 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박을 주죠.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조와 이 어떤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정몽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드린 거에 대해서 송구롭게 아니 그 말씀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하고 계시고 좀 전에 우리 박문성 위원님께서 눈치를 보지 않는다. 뭐 크린스만 감독 그 선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마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몽규 회장님 답변하고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하고는 자꾸 이렇게